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의 유명 예언가 다톡 정보젠이 경험한 중공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러스 침입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켜 면역세포가 과잉 반응으로 다른 장기를 공격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정말일까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역 부작용 현상의 하나로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현상으로 과잉 분비된 사이토카인이 병원체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여 장기 조직을 마비시킬 때 발생한다. 주요 증상은 고열과 부종, 극도의 피로와 메스꺼움 등이며 면역력이 강한 젊은 사람에게 발생할 확률이 높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2021년 3월 21일 유튜브에서 백신은 해독제인가 독인가 라는 제목으로 새 영상을 공개한 정보젠은 3월 29일 중공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던 14일간의 체험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공유했으며 감염병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대응하여 자신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다톡 정보젠은 백신 위기 영상에서 4월과 6월에 세계적으로 갑작스러운 사건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물론 4월에 인도에서 감염자가 폭발하기 시작했고 시신이 곳곳에 널려 지옥이 되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인도 변종 바이러스가 40개국 이상으로 확산되어 다른 변종 바이러스와 함께 더 큰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한 그는 3월에 저승문턱을 다녀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3월 29일 다톡은 친구의 연회에 초대되었습니다. 연회에 참석한 손님들 사이에 감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즉시 항원 검사를 받았는데 5분 후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의외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3일 후 열이 나서 재검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CRP 테스트를 했습니다. CRP는 C 반응성 단백질이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혈장의 CRP 농도는 인체 조직이 손상되거나 염증, 감염 또는 종양이 파괴된 후 몇 시간 내에 급격히 증가합니다. 정상인의 CRP 수치는 1 미만이어야 하며 10 이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번 테스트에서 바이러스 수치는 36에 달해 다톡은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 격리하고 국립보건국에 연락을 기다렸으나 계속되는 열로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자세한 혈액 검사를 받기 위해 쿠알라룸푸르의 그랜 이글스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14일간 저승문턱 투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첫날 테스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수 24, CRP 지수 27이었습니다. 셋째 날 CRP 지수는 위험 수준인 52로 치솟았고 염증 지수는 360으로 정상 322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의사는 즉시 다톡에게 200mg의 스테로이드를 정맥 주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20mg 이상이면 이미 많은 양이며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많은 약입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에 대한 치료법이 없어서 CRP를 낮춰 내장 손상을 예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톡은 열을 제외하면 특별한 증상이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톡은 며칠 동안 더 나빠졌습니다. CRP 지수는 56에서 76.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페리틴 지수는 정상 수치 5배 이상인 645까지 올라갔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가 손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6일째 스테로이드 주사 용량을 최대 250g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나 다톡이 그때까지도 너무 이상한 것은
미열과 가끔 하는 기침을 제외하면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다툭은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에 걸린 한 친구가 집에서 격리되었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신장이 손상되어 투석이 필요한 환자가 됐다는 겁니다. 다툭은 신종 코로나가 인간에게 주는 손상은 우리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병원에서의 생활은 감옥과 같았고 환자를 멀리하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의사는 하루에 한 번만 왔을 뿐이고 간호사는 기본적인 혈액 채취, 주사를 제외하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과 약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툭은 산소 튜브를 끼고 있었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이용은 5분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중 산소 부족으로 위험했습니다. 샤워도 5분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문 앞에 음식이나 약도 바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툭은 10일째 되는 날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호주의 한 고객과 사업적인 운세를 봐주기로 예약되어 있었는데 3주나 미뤘다고 합니다. 다툭은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 영상으로 고객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때때로 산소가 부족하여 화면에서 잠시 벗어나 산소를 들이마시고 다시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날부터 다투기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혈중 산소가 96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폐 엑스레이의 희뿌연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산소 보조 장치에 대한 의존도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간,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치솟아 과도한 면역 사이토카인에 의해 신체 기능이 파괴되어 위험은 지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상태가 절망적이어서 다투기 기분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면역세포의 관응 반응을 줄일 수 있을 뿐 다른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다툭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복을 써서라도 자신을 구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틀 동안 다툭은 또 다른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춘 그룹의 한 대리인은 감염 후 집에서 격리되어 폐 손상을 알아차리지 못해 혈중 산소 수치가 낮아 수면 중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으로 다툭의 기분은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알려주었다면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툭은 때로는 희망을 보고 때로는 구사를 준비하는 어지러운 상황에서 마침내 14일째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CRP 지수가 정상 수준인 2.5로 회복했습니다. 의사의 정상으로 회복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다툭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다툭의 손과 배에는 주사, 정맥주사, 체열 등으로 이미 바늘구멍 투성이었고 몸무게가 5kg나 줄었으며 흰머리도 났습니다. 무거운 짐을 끌고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온갖 생각이 뒤얽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밖의 세계는 익숙하고도 낯설었고 태양은 눈부시고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승길에서 막 돌아온 다투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감염 치료 과정의 경험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요약하여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는 우한폐렴이 치명적이며 진짜 살인자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면역 체계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하면 사이토카인이 면역 체계에 정보를 전달하여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면역 세포를 방출합니다. 그러나 사이토카인이 바이러스에 너무 격렬하게 반응하여 사이토카인 폭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면역 체계가 과도한 비정상적인 면역 세포를 생성하고 총 끝을 거꾸로 돌려 몸을 공격하게 하며 마지막으로 폐, 간, 신장 등의 장기가 기능을 상실하여 신체 기능 손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망 사례의
진짜 살인자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야 할 면역세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툭은 사이토카인 폭풍의 공격을 받아 CRP와 페리틴 지수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는 미열을 제외하고는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서 격리만 하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무증상과 경미한 증상이 더 치명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심각한 증상이 없다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박하는 것과 같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 심한 염증이 있어도 증상이 없을 수 있으며 손상 정도를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도 모르게 폐가 심하게 손상될 수 있으며 혈액과 산소가 갑자기 떨어지면 구급차가 오기 전에 사망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 면역세포가 다른 장기를 공격하게 되면 영구적인 손상,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한 폐렴에서 회복된 후에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는 가능한 빨리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병원에 늦게 입원하면 병원이 만석이 되어 치료할 곳이 없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일찍 입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툭은 신종 코로나에 걸린 분들은 혈액 및 폐 엑스레이 검사를 꼭 받아서 실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면역체계 장애를 유발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는 폐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십시오. 세 번째는 다른 장기나 신체 기능이 손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툭은 소위 완치된 사람들이 14일 후에 다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어서 국제표준 10일에서 14일간의 검역기간은 절대적으로 큰 위험이 숨겨져 있고 실제로 그의 증상은 감염 8일 만에 시작되었고 발병은 14일 후였습니다. 따라서 감염병은 이미 지역사회에 심하게 확산되었으며 바이러스 보유자는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감염병의 비상시기입니다. 다툭은 모든 사람이 불필요한 외출을 중단하고 감염병 방지 지침 SOP를 엄격히 준수하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번 변종 바이러스는 무서운 상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툭은 우한 폐렴이 걸려 죽을 뻔한 사실에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툭과 아난드는 모두 2021년 코로나19 발병을 예측했으며 더 많은 사람이 어려움으로부터 헤쳐나와 안전해지기 위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자체 판단과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다툭은 감염 후 바이러스와 면역체계 간의 경쟁과 효과를 직접 경험하여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면역세포가 과잉 반응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켜 다른 장기를 공격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왜 일어날까요? 원인을 알기 위해 세포학 박사와 상담을 하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신체가 다치거나 감염되면 염증이 발생하는 곳에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신체의 면역체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교활하여 인체를 침입했지만 인체의 면역체계가 그것을 느끼지 못해 침입한 곳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이 기간에 바이러스는 대량으로 복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때 체내의 감염 수치는 매우 높아집니다. 면역체계는 이때 사이토카인을 과도하게 분비하므로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장기를 공격하는 면역체계가 아니라 사이토카인을 눈멀게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은밀하고 교활한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아난드는 백신에 대해 보다 명확한 태도로 백신에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며 병원체를 찾지 못한 채 1년 이내에 다양한 백신을 생산한다는 것은 백신의 보안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난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고대 아유르베다의 수행 방식과 생활 방식을 따르도록 제안했으며, 다른 종교적 신념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수행하며 열쇠는 신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감염병 발생 상황은 참혹하며 다툭과 아난드의 예측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툭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복을 써서 자신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난드는 사람들에게 신을 믿도록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서 각 개인의 운명의 차이는 사실상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